안녕하세요. 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3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도 없고 문자 기록도 없고 명확한 기록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절망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어차피 증거 없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혹은 단념해버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결코 여러분만의 몫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증거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치밀하게 혹은 은밀하게 괴롭힘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회의실에서 잠깐 오고 가는 차가운 시선과 비난 섞인 말투, 복도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툭 던지는 비하 발언, 업무 지시를 가장한 인격 모독이나 따돌림, 전화로 지시하는 척하며 이루어지는 인격 모독과 같은 상황들은 대부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특성상 동료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진술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상황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기록을 남길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 처리조차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발뺌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는 피해자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까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법적 대응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동료 간의 불화가 아니라 우위성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정의와 여러분의 상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첫 번째 대응 방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육하원 측에 따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시간대까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사무실, 회의실, 복도, 외부 식당 등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괴롭힘을 가했고 누가 목격했는지 인적사항을 기록하세요. 가해자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혹시 모를 목격자의 이름이나 특징도 함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세요. 직접적인 대화 내용, 언어적 폭력, 비언어적 행동 째려보기, 한숨 쉬기 등 업무 배제나 모욕적인 지시 등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사실만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6일 오후 3시 15분경 3층 회의실에서 김찬우 과장 인사과의 내가 제출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던지며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라. 회사에 해만 끼치는 존재다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영애 대리 영업팀과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비록 직접적인 녹취나 문자는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모여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가능하다면 업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혜로운 대응이며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일, 메신저, 업무 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구두로 지시받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그것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상황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하거나 모호한 지시를 구두로 내렸을 때 방금 말씀하신 업무 방향을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상황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두로만 존재하는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의 여지를 문서화하여 향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배제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맡았던 업무가 갑자기 B팀으로 이관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은 나중에 부당한 업무 배제임을 주장할 때 근거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에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소통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따로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대응 방법은 혼자서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여러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동료, 친구, 가족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신적인 지지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 들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기관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지역별 노동상담센터나 시민단체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무사를 찾아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세요.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 및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외부의 상황을 알리는 순간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과 의사의 진단서는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꾸준히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가 완벽해야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필요한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완벽한 증거 하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황과 반복성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와 지속적인 괴롭힘의 패턴이 인정되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이나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의 행위는 비록 각각의 행위에 대한 완벽한 녹취나 문자가 없더라도 그 반복성과 정황을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이 역시 중요한 증거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록과 상황 설명이 큰 역할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기록된 피해 사실과 정황은 개별 증거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괴롭힘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근거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의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평균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완벽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 또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를 뒷받침합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더라도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의무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서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 환경일 수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환경에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하며 그 싸움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 절망에 빠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세요. 상세한 기록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정리 구두로 이루어진 대화를 메일이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정리하세요. 이는 미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 동료, 전문가, 고용노동부 등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기관의 지지를 받으세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모이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과 체계적인 대응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는 녹취 없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판단하는 실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기한 나라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